안녕하세요. 스피드 체킹 오른쪽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그러면 정리를 할 때 뭐 이거 내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뭘 물어보는가, 시기를 물어보는가, 요건을 물어보는가, 효력을 물어보는가, 이런 걸 옆에다 잘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나는 혼자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건 정리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강의할 때 내가 옆에다 잘 이걸 정리해 나가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구나 판단하셔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아냐 모르냐 이게 관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의고사에서 틀렸다면 모르는 것을 정리하시고, 아 이렇게 나오면 내가 틀리겠구나 해서 주의해서 옆에서 기록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1번부터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 여기서 동기 이렇게 나오잖아, 동기. 그러면 동기 이렇게 해놓고 얼른 밑줄 그으셔야 돼. 표시되지 않아서 이렇게 밑줄 그으셔야 돼, 빨리 동기는. 그러면 동기는 표시되지 않아서 자, 여기다가 동기 표시되지 않아서 그러면 법률행위에, 자,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동기는 표시되지 않으면 목적, 그것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자. 그래서 아니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는 계약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논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어서, 그것이 불법 동기가 표시되어서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가 되거나 그때 판단하는 것이야. 그래서 동기, 그래서 법률행위는 무효다, 계약의 내용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효 유효 논할 가치도 없지. 그러면 동기는 이렇게 자 동기는 표시되면 이제 효력이 생기지. 하나는 차고나 사기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고, 동기. 그 다음에 동기가 표시되면 그 동기가 반사회적 행위이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과거에 다음 중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생기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동기 골라야 돼. 다음 중 무효 사유도 될 수 있고 취소 사유도 될 수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동기 골라야 된다고. 저렇게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2번. 그래서 여기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 여기다가 밑줄 그으셔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수탁자 이렇게 해서 수탁자의 등기 이렇게 메모. 그러니까 수탁자가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건물을 통으로 담보로 잡힐 때 저당권 설정하면 후순위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신탁 등기를 해, 신탁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 건물에 갑이 소유하는 건물의 을에게 신탁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은 신탁자, 을에게 수탁자. 그런데 이 수탁자가 경매에서 이 물건을 싸게 먹으려고 아주 적극 가담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적극 가담해서 등기가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 자,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했대 이 사람이. 그리고는 자기가 등기 명의인인 것을 기화로 신탁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한 것이야. 그러면 작년에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작년도 문제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신탁자 토지를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는데 수탁자가 신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등기하면 무효. 그러면 소유권은 무효 등기 명의인이 신탁자를 상대로 물건 내놓으시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탁자는 물건 내놓아야 되겠어, 버텨야 되겠어? 어째 또 표정이 그래? 여기 어디? 자, 갑과 을이 매매했고 병이 적극 가담해서 등기했어. 그럼 적극 가담해서 등기를 마친 사람이 이중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건 내놓으시오 하면 적극 가담 당한 갑은 아직 이행 전이잖아 지금.
그러므로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있어야지. 그 내용이야 지금. 그래서 잘 이해하셔봐. 반사회적, 여기 답이 나와 있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자의 물청 행사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 물건 내놓으시오 청구했을 때 이 사람은 네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니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있다 해야지. 그래서 없다 틀렸지 않았어. 이 지문은 2년 3년 전에 다른 자격점에서 엄청 많이 나온 지문이야. 이게 머릿속에 담아도 이해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에다 이렇게 메모해. 2번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무효주장자 이렇게 메모. 무효주장자.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었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야. 누구나.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행 청구는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 이거 뭘 물어보냐면 여기는 매매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쳐. 후.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메모하셔. 유효 무효 판단 시기. 자, 유효 무효 판단 시기 여기다가 메모. 3번은 뭘 물어보냐면 유무 판단 시기. 자, 유무 판단 시기는 이행기라고요, 성립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 이거 볼 수 없다 맞네. 이게 정답이잖아 이게. 유효무효 판단 시기는 성립시. 그러면 체결 후에 알았으니까 반사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여기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제3자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구별하시면 돼.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그러면 상대방만 무효가 우리 시험에 비통신 3개 있었지 않았어. 비진입 표시, 통정의의 표시, 명의신탁. 나머지는 전부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요거는 다 맞췄을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 추인 여기서 나오면 우리 시험에 따로 한 문제 나와. 추인할 수 없는 게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2개만 외우면 돼. 그러므로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틀렸지 않았어. 자, 이해하셨어요? 2번. 진의한 의사표시. 여러분들 여기 스피드 체크 한번 참고하십시다. 이 스피드 체크는 우리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거 잘 모르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봐. 반사회적 이중 스피드 체크에 몇 번을 보시냐면 6번을 보셔. 6번. 이거 없으셔? 6번 보시면 이따가 드릴게. 6번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 나오면 조투강강 통신은 반사 아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 다 같이 조세포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는 조세포탈이고 투는 투기 목적이고 강은 강제집행 면탈, 또 뒤에 강은 강박, 그 다음에 거기에 통정허위 표시, 명의신탁은 반사 아니다 이거야 이게. 둘째 반사회적 행위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이 반청 없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거기 셋째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반추 없다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정도 외워놓으면 그냥 다 맞추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정리를 해. 자, 2번째 비진의 표시. 자, 진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진의한 의사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이므로 혼자서 한 거짓말이다. 자, 보자. 진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과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은
비진의 표시는 알고 한 거짓말 아니야. 일부러 했어,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거짓말이므로 실수로 거짓말은 비진의 표시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게. 자, 밑줄 그셔봐. 과실로 여기. 그러니까 과실은 실수거든. 그러므로 비진의 표시는 일부러라고 일부러 한 거짓말. 그러므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알고 했으니까 실수로 온 것은 비진의 표시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1번은 뭘 물어보냐면 비진의 표시의 의의를 물어봤어. 의의.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 그럼 실수로 거짓말한 것은 비진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강박 나오면 자, 강박 나오면 비진이요 비진이 아니야. 비진이 아니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반사다 반사 아니다. 반사 아니다. 그 다음에 강박 나왔을 때 이것이 의사결정의 자유. 강박 그랬을 때 박탈 이렇게 나오면 박탈은 무엇이 된다? 무효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자, 강박에 의한 증여는 내심의 비진의 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강박에 의한 증여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맞네. 왜냐하면 비진의 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강박에 의한 증여는 내심의 의사가, 이거 잘 봐야 돼. 내심의 의사가 결여. 자, 여기 몇 줄 것이고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 비진이 그 다음에 뭐요? 통정. 비통 착. 비진이 통정 착오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지. 근데 여기는 일부러, 여기는 짜고 실수로 그런 뜻이니까. 근데 비진이 표시는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진이 아니니까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나왔네. 그러면 상대방이 나왔고 무효가 되려거든. 우리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야 무효니까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상대방만 나오면 알 수면 무효야. 상할 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의할 게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럼 그 앞에는 두 가지 들어가야 돼. 상대방이 들어가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런 표현이.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항상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야 보호되거든. 그러니까 무효가 되려거든. 하나여야 돼. 두 가지여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무효이다. 그래서 3번 틀렸네. 그냥 이것은 그냥 유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고민할 것 없어. 그 다음에 이 비진의 표시의 적용 여부야. 4번은 적용 여부. 자, 비진의 표시의 적용은 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공법상 행위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봐. 공무원이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이건 비진의 표시요. 그럼 공무원이 일괄사표 제출했을 때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하냐. 근데 공무원의 행위는 민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해서 뭐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항상 뭘로 처리돼? 유효로만. 그러므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해야지. 적용 여부 물어봤어. 자, 비진의 표시의 의의. 두 개가 의의야, 의의. 그 다음에 효력.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그리고 적용 여부 이렇게 물어보잖아. 세 번째. 그 다음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자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이다고 상대적이다고.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 그러면 제3자에게는 유효.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야지.
상대적 무효니까. 그러니까 자 42번에 어려운 거 없었어? 그냥 여러분들이 순간 문제를 풀 때 당황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릴 수는 있어도 풀어보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 이런 거. 그러면 알고 가야지. 항상 그 다음에 효력,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무효 나오면. 자, 세 번째. 그 비진이 표시 한번 읽어보자. 핵심 체크의 9번 봐. 9번에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서 진의는 진바다, 진바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바 아니다 이것을 의의를 이해해 놓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강박 증여는 진이여 비진이여 강박 증여는 진이. 그 다음에 5번 봐. 5번 비진이 표시의 유효 요건은 상대방이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유효야. 선이 무과실이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 다음에 7번 공무원의 일괄 사표는 무효 있다 무효는 없다. 무효 없다. 그 다음에 8번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거까지 다 알고 가시면 돼. 적용 여부.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 을은 A의 사기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하자 있는 사기와 하자 있는 토지 그랬으므로 여기는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물어서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을 경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합은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을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는데 매수했는데 이 A의 사기에 의해서 샀대. 이렇게 A의 사기. 그래서 제3자의 사기지. 그러면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갑이 요 매매를 이렇게 취소하려거든.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지 않아.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 당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A의 사기 그랬으니까 사기 당한 사람 이 갑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자, 문제 1번 A의 사기 사실을 잘못 나왔네. 문제가 잘못 나와서 여기다 갑으로 고쳐. 갑으로. 문제를. 왜냐하면 을은 A의 사기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갑으로 고쳐. 그래야 맞아. 자, A의 사기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사기 당했으니까. 을은 A의 사기에 의해서 갑으로부터 하자 있는 토지를 샀다. 그런데 그냥 놔두고 해도 되겠다. 1번은. 그러면 A의 사기에 의해서 이렇게 사기에 의해서 갑으로 고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기 당했지 않았어. 이 사람이 사기 당한 자니까 사기 당하고 이 사람이 사기 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고쳐봐. 그래야 맞아. 고쳤어요? 자, A의 사기 사실을 을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기 당했고 갑은 사기 친 사람이 아니니까 갑이 알았거나 해야지. 바꿔봐. 갑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럼 맞아 틀려. 을은 A의 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을이 사기 당했잖아. 뭐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사기 당한 사람이라니까. 이 A가 이렇게 사기 쳤으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상대방 아니요. 그러니까 A가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취소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바꾸라고. 잘못 나왔으니까 갑이 이렇게 바꿔야 맞아. 알아요? 왜냐하면 사기 당한 사람은 을이고
그리고 이 갑은 상대방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취소할 텐데 취소하려고든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하겠지. 바꿔봐. 그래서 갑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을은 이렇게 써. 을은 잘못 만들었어. 이해하셨어? 바꿔놓고 자, A의 사기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요. 갑이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괜히 답 틀렸다고 하지 말고 맞춰보자고. 내가 이거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 갑과 을을 바꿨어. 이렇게 잘못해서. 자,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사기 당했으므로 이 을이 갑에게 취소하려거든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 그래서 1번 틀렸어. 이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맞네. A가 갑의 대리인이래. A가 갑의 대리인인 경우 선이 무과실은 갑. 여기는 맞아. 2번은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라면 갑과 A는 같은 사람이요, 별개 인물이요. 그냥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취소할 수. 2번은 맞아. 이렇게 2번은 정확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뭘 물어보냐 이렇게 메모해. 3번은 사기와 불법행위의 경합이야. 사기와 불법행위의 경합. 그럼 사기와 불법행위의 경합이 나오면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중첩. 그러면 사기와 불법행위 경합하면 중첩이다 그 말은 그 안에는 선택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두 개 다 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그러므로 A의 사기에 의해서 이 갑과 취소하려거든. 자, 꼭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안 해도 돼. 그래서 이 을은 갑과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 틀렸어. 4번. 을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다, 도달한 때로부터 무효다. 그래서 틀렸네. 도달한 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취소 그럼 이렇게 메모. 소급적 무효.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경합 나오면 이거 잘 봐야 돼. 경합 나오면 중첩이다 선택이다 이런 말 없으면 을은 봐라. 하자 있는 물건을 샀으니까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기 당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보면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담보 책임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하자 있는 거. 그리고 사기 들어갔지. 얘는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묻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하고 알아서 하면 된다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사기와 담보 책임과의 관계는 중첩이여 선택이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못 외웠어도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그냥 있다 해버리면 돼. 담보 책임 있으니까 담보 책임 주장할 수도 있고 사기 들어갔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그건 선택이다. 이 말을 안 외워도 된다 하시면 돼. 이해하셨나? 그러므로 5번은 맞아 틀려. 틀렸지. 이렇게 담보 책임 물으려면 묻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하고 이렇게 알아서 한다 하시면 돼. 자, 여러분들 몇 번 보냐면 스피드 체킹 14번을 보셔. 스피드 체킹 14번에 거기서 4번만 봐봐. 4번 경합. 14번에 4번 번호로
첫째, 사기와 동기의 착오가 경합하면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면 선택할 수 있다. 이걸 물어봐서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이란, 사실 경합이란 한 개의 권리가 생겨요? 두 개의 권리가 생겨요? 두 개의 권리가 병존하는데, 병존하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자, 경합 동그라미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경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한 개의 권리가 존재해,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해. 두 개의 권리 존재. 그러면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면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혼자 못 한다. 선택은 항상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꼭 이 경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지문 속에 꼭 들어가니까. 경합 나오면 한 개의 권리가 생겨, 두 개의 권리가 생겨. 두 개의 권리가 함께 존재해. 병존해. 병존. 그럼 병존할 때 둘 다 하든가 하나만 하든가 그건 권리자의 마음이다 그런 뜻이야. 권리자의 마음. 그러므로 여기는 담보 책임 주장할 수도 있음 없음?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알아서. 자, 이거 1번만 고치면 돼. 그래서 정답이 몇 번? 그리고 우리 시험은 공부할 때 이렇게 됐잖아. 대리인만 나오면 항상 취소할 수, 이렇게 외워버려. 대리인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대리인 그러면 뒤에는 볼 것도 없어.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44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요약집 얼른 보자. 스피드 체킹 15번을 봐. 빨리 1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발신 후, 여기 봐라. 발신 후 사망한다. 발신 후 죽으면 죽은 것이다, 산 것이다. 산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거 보셔야 돼. 이거 내가 아까 나눠드렸는데. 보시고, 여러분 이게 15번 보시면 15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15번 봤더니 발신 후 사망해도 산 것이다. 그 다음에 청약은 도달 전 나오면 처리할 수 있다. 3번 과실 있으면 공시송달. 공시송달 해야 되겠는데 내가 상대방을 과실로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안 돼. 그러니까 공시송달 나오면 과실 없어야 이렇게. 자, 이제 문제 보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여기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격청 그러면 여기가 격지자 간의 계약이 나왔을 때 승낙이 나오면, 승낙은 언제? 발송시. 청약은 도달시. 두 개 기억해야 돼.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격청 그리고 도 이렇게. 격승 발.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시에,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시. 그 다음에 표의자가 그러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맞고. 여기는 발송한 후 사망했어. 발사. 그럼 죽은 거요, 산 것이요? 효력을 잃는다. 틀렸네.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봐. 의사표시를 여봐라. 받은 자가 해서 받은 자가.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래. 내가 해제의 통지를 보냈는데 받은 자가 미성년자라면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말귀를 모르지? 그러니까 도달의 효력을 주장 못해.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봐.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효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틀렸네. 법정 대리인이 알았으니까 도달했다고 주장해야지. 그 다음에 3번. 효의자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 해봐라. 수령하였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철회 나오면 전철. 나 메모해요. 철회는 전에만 해야 돼. 전에만. 전철. 그러니까 도달 전에만 철회해야 돼. 그 다음에 과실로. 자, 과실 나오면 공시송달 뒤에는 없다 하면 되는 거지. 과실 그러면 공시송달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1번 답 골라서 위로해서 한 문제 잡수시오고 낸 거 아니야. 저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나와. 10문제가. 자, 44번 했어. 여러분들 그 스피드 체킹 읽어보시고 그 정도 해놓으면 돼.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려거든 과실 있어야, 과실 없어도. 과실 없어야 돼. 자, 45번 대리.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 표준이다, 대리인 표준이다. 대리행위 하자는 그냥 대리인 표준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본인 표준이다 해서 틀렸어. 이런 것들은 1번은 그냥 틀린 거지. 2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거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 규정이다. 여러분 봐라.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법률행위 편에서 민법 총칙에서 메모해봐.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 총칙편.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만 배우거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 총칙편에서 강행규정이 민법 총칙편에서 강행규정이 딱 한 개 있어. 한 개. 강행규정이 딱 한 개. 그게 뭐였어? 이거는 사기 강박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만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게 아니거든. 그러므로 이건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틀렸어. 그냥 민법 총칙 규정 어디 착오에 관한 규정은 강의여 임의여. 착오는 임의 규정. 그러니까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이 유효가 되잖아. 사기 취소 배제 특약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 대리에서도 전부 임의 규정이야. 대리에서도. 자,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의 대리권은 자 밑줄 대리권은 소멸. 얼른 밑줄 그셔야 돼. 대리권 소멸. 그 대리권 소멸 사유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대사 한파여 성파여. 대리인이 한정치산 대리인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 당하면 대리권 소멸. 그리고 임의대리 이외 공통된 소멸 사유가 원인된 법률과에 종료되면 대리권 소멸.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해서도 대리권 소멸. 그러니까 여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잖아. 이런 사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지. 대리권 소멸 사유를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거라고. 그거 아니므로. 그리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은 선임 감독하잖아. 선임 감독. 그러니까 선임 감독해야 되므로 대리권 소멸하면 어떻게 선임 감독하겠어. 자, 3번이 맞고 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현명이야. 비현명. 그러면 비현명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잖아. 비자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여기도 이것까지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리인은 현명하지 않은 경우 착오 취소 주장하지 못한다. 배우지 않았어.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의사표 효력이 없다. 틀리지 않았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래서 4번은 틀렸어.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권 행사할 때 수인인 경우는 수, 각. 그래서 공동해서 틀렸지 않았어.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이여 각이여. 원칙은 수, 각. 그래서 원칙이다 공동으로 해서 틀렸네. 이런 것들이. 이해하셨지? 어려운 게 없었어. 다만 여러분 여기서 이거 주의해. 3번 4번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나오면 민법 총칙편에서만 강행규정이야. 아, 임의규정이야. 다 강행규정이고. 아, 다 임의규정이고 강행규정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주로 물어보는 게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무효행위의 전환 이런 거 나오잖아. 일부 무효. 다 임의규정이야. 다 임의규정.
그리고 9월, 10월에 오신 분들은 내가 기존에 배웠던 강사하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지 말고 아냐 모르냐 그것만 따져. 그 지금 내가 웬만하면 암기 우리 했던 두 문자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환불해달라고 할까 봐서. 자, 갑은 미성년자 을에게 X 건물에 관한 매각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여기 탁 나오면 아 포괄적 대리권 주었다 그러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을 주었다 이런 거 다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니까 제대는 취소 없다 이런 거 외워줘야 돼.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의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 병과 X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1번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병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 행위로 했을 때에는 취소 없다 이렇게 외웠어.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없다 맞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대리행위 하자는 사기당했느냐 협박당했느냐 착오인지 반사이력 행위인지 여부는 본인 표준이라고 배웠나요? 대리인 표준이라고 배웠나요? 그럼 이 사람이 상대방이 병이 갑을 강박을 했대. 그러면 갑을 강박을 했다면 대리 행위 하자 있는 것이야 완전한 것이야. 그러므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리지 않았어. 당황스러워? 아까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표준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 강박했어도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다면 하자 없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틀리지 않았어 이런 것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써놓고 하자 이렇게 써놓고 본인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이야? 대리인 표준 어째 표정이 오늘은 명절 전날이라고 해서 고요한 표정이야.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을 해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답은 이쪽 저쪽 다 피해가 버렸지? 그냥 그런 연습을 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 2번은 어려운 것이요 어려운 것은 아니야. 그 틀렸다면 그냥 연습하면 돼. 한 40점 나왔다고 해서 무슨 실망할 거 없고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정답 풀어보자고. 세 번째 을은 병에 자 대리권 소개는 잔금 수령 권한도 있어 없어요? 있고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어 없어? 어디서 포괄적 여기서 포괄적 대리권 주었으므로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맞네. 그 다음에 을은 갑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는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을은 법정 대리라고요, 임의 대리라고요. 임의 대리. 그럼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러므로 승낙이 있어야 그러니까 맞네 이런 게 승낙이 있어야만 하면 틀려. 여기서 표현 주의하셔야 돼. 승낙이 있어야만 하면 틀리고 있어야 하면 맞고 그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번 맞고 4번 맞고 만약 을이 스스로 을이 스스로 X 건물이 매수인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했다. 밑줄 그으셔. 을이 스스로 X 건물의 매수인이 되어 체결한 계약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자기 계약이야. 자기 계약. 자 그러면 자기 계약은 자기 계약 해버리면 본인의 허락이 없이 해버리면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야. 그럼 무권 대리. 그럼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다, 맞잖아 지금. 체결한 계약은 무권 대리에 해당하며 갑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맞아. 자, 그래서 대리행위에 주의하시고. 자, 여기는 대리행위 하자를 물어봤어. 대리행위 하자 있냐 없냐. 정리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거 배웠어. 117조. 두 번째, 대리행위 하자 유무 판단 기준. 하자 유무 대리행위에서 판단 기준은 본인 기준이요, 대리인 기준이야.
대리인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 3번은. 자, 우리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와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2개요. 1개의 의사표시만. 그래, 1개의 의사표시만 하는 거고, 1개의 의사표시와 이행수단만 해.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으면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공부할 때 정리해. 그 다음에 여기 복임권 유무를 물어봤어.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원칙이 없지만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있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리권의 존재 유무 이렇게 물어봤어. 대리권의 존재 유무. 다른 데서는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그래. 근데 자기 계약할 권한이 없잖아. 했으면 무권 대리다 이렇게 대리권의 존재. 그래서 옆에서 메모해 놓고 정리하셔.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자, 표현 대리가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무권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 틀렸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표현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었을 때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이야, 포함되지 않은 것이야. 꼭 그렇게 물어보잖아.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자, 표현 대리의 종류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아니면 상호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다. 생각나? 따라서 갑이 을에게 내가 을에게 대리권 주었다 또는 을은 대리인이다 라는 그런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봤을 때 을에게 대리권의 존재를 처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다. 이렇게 내가 써놓으면 돼. 묵인.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묵인 이렇게만 써. 그러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꼭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5조. 두 번째는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 행세를 했대. 본인 행세를 한 경우에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을 따지니까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다면 상대방은 본인과 직접 거래한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므로 표현 대리는 성립이 돼, 성립은 안 돼. 성립은 할 수 없다. 주의하셔야 돼. 자, 여기서 본인 행세 오른쪽에 메모. 본인 행세 해놓고, 첫째, 표현 대리가 성립, 여러분들 뭐 성립 여부를 물어봐.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는 게 여기 이런 게 주의하셔야 돼. 성립 안 돼. 그러나 본인 행세한 경우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는 있음 없음. 그러므로 눈으로 성립과 유추 적용을 봐줘야 되는 거야. 성립과 유추 적용. 그래서 본인 행세했다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성립을 봐줘야 돼. 그래서 포인트가 성립인가 유추 적용인가 이걸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 3번은 맞아. 3번이 정답이야. 성립 여부를 물어봤어. 4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틀린 거죠. 그 후로는. 여기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를 물어볼 때 본인 행세만 성립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
있다 해야 돼. 이해하셨나? 그러므로 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다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만 본인 행세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물어봤을 때 본인 행세를 한 경우나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성립할 수 있다.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법정대리의 적용 여부에 우리는 임의 적용 여부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리에 관한 제도가 여러 개 있어. 외울 거 없어. 대리에 관한 제도가 여러 개 있다고.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적용 여부를 물어볼 때. 그러면 여기에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임의 대리에 적용된다. 법정 대리에 적용된다. 두 번째,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대리에서 무슨 뭐 막 있다고. 125조의 표현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126조의 표현들이 있어. 그럼 그 중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대리에 관한 제도의 적용 여부를 보면 둘 다 적용이 있어. 근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한 표현 대리만 임의 대리에 적용되고 법대에 적용 없다. 하나만 외우면 돼. 자, 여기 밑줄 그으셔봐.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몇 조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만. 이거 하나만 외워. 그러므로 여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여러분들 129조거든. 그러니까 129조는 표현 대리 여러분 3개 있잖아. 125조, 126조, 129조 3개 있는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나오면 둘 다 적용되는데 이미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는 제도가 딱 한 개 있는데 그것이 몇 조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125조만 이렇게. 자, 여기다 메모에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계약은 돼, 안 돼? 다 돼. 그래서 여기다가 125조만 이렇게 메모 오시면 돼.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3번. 해결돼요? 자, 여러분들 표현 대리 한번 봐. 몇 번을 보냐면 스피드 체킹 20번. 20번에 4번으로 봐. 4번. 스피드 체킹에 4번. 4번 봤더니 20번에 4번 비현명 해서 표현 대리 성립 동그라미 치는 거 성립. 찾았나? 아니, 여러분 번호 봐야 돼. 여기서 왼쪽에 20번 오른쪽에 들어가고 표현 대리에서 20번 찾았나? 그 20번 오른쪽에 4번 보라고. 한번 읽어본다. 비현명. 그리고 오른쪽에 본인 행세. 그럼 여기 성립 여부를 물어보면 본인 행세와 비현명만 성립이 안 되고 다 성립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읽는다. 거기에 지금 표현들 20번에서 자, 그 다음에 5번 봐.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하면 표현 대리의 성립을 물어봤어. 유추 적용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표현을 잘 외워놔야 돼.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했다면 유추 적용을. 그러면 자, 다시 봐. 대리인, 나 봐. 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권의 넘어서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인이야. 대리권 있는 자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를 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하여튼 눈도 본인 행세만 했다면 성립은 안 된다니까. 목 터지게 하지가. 본인 행세만 나오면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데 유추 적용할 수는 두 개 구별해. 두 개 차이를.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48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리에서 표현 대리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경우는 비현명, 본인 행세. 그리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틀렸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감동하는 표정이 없어. 어떡해.
감동적인, 야, 오늘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도움이 돼, 안 돼? 그리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찾아, 빨리.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정답을 물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따라서 성립, 효력, 소멸, 그걸 따지는 거예요. 맨 민법은 성립, 효력, 소멸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표현들이 성립되냐, 안 되냐,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효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자, 4번. 다음 중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걸 고르래.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걸 고르라고 그랬지.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아니야.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몇 개만 있었어? 비통, 착사강, 그 다음에 명의신탁. 그래서 무효만 따지면 비통신,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착사강까지 하면 돼. 이렇게 굴르면 되잖아. 어디? 비진의 표시는 절이요, 상이요? 상. 사기 취소는 절이다, 상이다? 상. 그러면 비진의 표시 무효. 그래서 비통신, 착사강 했으니까 사기 취소, 비진의 표시 무효. 그러면 취소라도 제한능력 취소는 절이요, 상이요? 그러니까는 착사강을 이유로 한 취소만 상이니까 착사강을 이유로 한 취소만 상이고 제한능력 취소는 절. 그다음 무권대리 계약은 무효지? 무효기는 무효인데 절이요, 상이요? 아, 비통신 아니잖아. 비통신 아니니까 절이야, 상이야? 절, 뭘 그렇게 어려워해.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를 골라라. 니은? 4번이네. 니은, 리을. 그것도 틀렸어? 그럼 뭘 맞히려고? 그래서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것은 비통, 착사강, 명의신탁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비통, 착사강, 명의신탁 이렇게 골라야 돼. 조건과 기한. 여러분들, 우리는 조건은 분리하여, 그러면 조건은 의사표시 그 자체로서 일체성을 이루고 있어. 그냥 의사표시와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조건은 의사표시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다 하면 틀렸다니까. 이 자체는 말 자체가 틀렸어. 또는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어. 이런 것들이. 조건 그러면 이게 조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의사표시와 주된 의사표시와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주 쓰여 있다고. 그래서 집합건물에서도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분리 처분 넣을 수 없다 배우지 않았어. 조건도 의사표시와 일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다 틀린 거예요. 그 지문이. 일체성. 그래서 불법 조건만 무효이다.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무효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냐 아니다 이런 표현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이것은 뭘 물어봤냐면, 이것은 1번은 조건 자체의 의의를 물어봤어. 조건 자체의 의의.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니 조건만 분리해서 또는 조건 없는 행위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2번 소구표만 나오면, 우리 소구표 나오면 항상 괴롭히지. 그래서 소구표가 나오면 일단 소구표 있는 게 무권대리계약, 토지거래 허가 일단 외워야 돼. 소구표 있는 거. 소구표 인정되는 경우 일단 나오면 인정되는 경우가 무권토 취치에 외웠나? 무권대리계약,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취소, 그리고 취득시효, 해제 이 외에는 없어. 민법에서 소구표 인정되는 여부를.
그러면 이제 특약으로인데 여기는 특약으로 그래서 특약으로. 그럼 특약으로 소구표를 인정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조소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조소는 있으나 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오지 않았어. 그래서 특약으로 조건은 소구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한은 절대 소구표가 있음 없음. 없음.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이게 조건은 있을 수 있지만 기한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다 하시면 돼. 2번. 3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 여러분들 여기 이행기한은 밑줄 그으셔. 이행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거든.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이 기한이야.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무슨 뭐 장래의 확실한 사실 그런 거 하지 말고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기한. 채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이야 이거. 그럼 여기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한은 도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이렇게 기한은 틀림없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보증금 반환 사건 아니야. 보증금 반환 사건 메모해요. 보증금 반환 사건.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하다가 그냥 이해해서 합의 해지해. 그러면 우리는 합의 해지나 합의 해지의 내용은 당사자의 특약에서 정해지므로 이렇게 해서 합의 해지해 놓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한다. 특약을 썼어 이렇게. 근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거야. 기한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이 여기다 밑줄 그으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야. 신규 임차인의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었어.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냥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도래한 것으로 봐야지. 그래서 틀렸잖아.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3번 표현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런 거. 별표. 그 다음에 마지막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애매하면 정추요 형추요? 형추. 그래서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은 다 틀렸지 않아서 형추다 해야지. 그 다음에 5번은 꼭 조건에서 하나 들어가는 게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반대로 돼 있으면 조건 없는 행위. 그러므로 이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것은 이미 성취했다, 성취할 수 없다. 이게 불능조건 아니야.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조건이다. 근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래. 그러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성취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므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무효여 조건 없는 행위야. 성취되면 해제조건 소멸하는데 소멸될 일이 없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5번은 아주 여러분들 시험에 하나 꼭 지문이 들어가. 이 지문은. 요거 외워야지.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다만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소멸될 일이 없잖아. 무효가. 그러므로 조건 있는 행위, 조건 없는 행위. 5번은 꼭 외우고 가야 돼. 하나 지문 나오니까. 그래서 옳은 것이 몇 번?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